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신제도주의에 대한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주제 요청해주신 부분입니다. 신제도주의가 좀 어렵죠. 정리할 때는 진짜 어려운데 정리 한번 하고 나면 좀 쉬워져서 나중에 모의고사 과정 들어갔을 때는 질문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신제도주의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있죠. 일단 구제도주의라는 제도를 연구했었던 정치학의 연구 경향이 있었고요. 우리 법적,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접근법에 대해서 반발해서 등장한 게 행태주의. 제도를 볼 게 아니라 인간의 행태를 봐야 한다. 이게 행태주의고, 이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게 바로 신제도주의. 너무 행태주의가 개인의 선호가 그냥 무작정 행태, 행위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개인이 아무리 선호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선호를 통해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구속한다. 그래서 제도를 중심으로 행정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신제도주의고 신제도주의는 그래서 구제도론을 반박합니다. 구제도론이 제도를 너무 법적인 것, 정태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행태주의도 반박해요. 행태주의는 선호가 그대로 행태로 연결된다라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명했는데 이거 반발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뭐의 영향을 받는다?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제도를 연구해 보자. 이게 신제도주의인데 문제는 이 신제도를 만드는 그런 계기들이 경제학적 관점과 역사학, 정치학적 관점, 사회 문화학적 관점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아시겠지만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완벽하게 개인의 합리성이다. 개인의 합리성에 의한 선호가 개인의 합리성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선호가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제도는 완전히 개인의 선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의 선호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선호는 그 사람이 어떤 제도권에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완전히 관계가 없는 외생적 선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보시는 뭐 제도가 독립변수다, 종속변수다. 이거는 제도와 선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라는 거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에 비해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 개인의 선호조차도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제도권 내에서. 특정한 정치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제도권 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관습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결국 내가 제도 안에서 그 제도 내에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생적 선호란 표현을 쓰죠. 선호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제도권 내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선호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선호가 제도를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호 역시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호가 제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선호 역시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제도는 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독립변수이자 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종속변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하고요. 얘네들이 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 선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적 베이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접근법, 개인의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선택,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의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요. 제도는 개인들의 전략적인 행위, 그래서 만들어진 일종의 게임의 규칙과 같은 안정적인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도는 결국 개인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결과. 그래서 제도가 변화한다는 건 개인이 봤을 때 경제적인 효율성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보기에 이게 좀 더 경제학적으로 유리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일단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국가 중심의 중범위 이론입니다. 방법론적 전체주의고요.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역사적 상위성에 따라서 정치 제도가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경로 의존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죠. 그래서 제도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약에 결절된 균형이라는 구테타나 혁명과 같은 그런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제도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완전히 방법론적 전체주의로 접근을 하죠.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비공식적인 측면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다 보면 사회적인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이것과 비슷하게 닮아간다. 이유는 없다. 남들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속성. 이걸 우리가 제도적 동형화 혹은 배태성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일단 인정합니다. 제도가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서 혹은 결절된 균형에 따라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이게 구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제도는 제도가 변화한다고 보지 않는데 신제도는 제도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1년 지방직 9급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신제도주의의 제도. 제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구제도를 포함해서 봐요. 그래서 법률, 규범, 관습 모두 다 제도에 들어가고 역사학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 의존성을 따른다라고 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적절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결과성의 논리로 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신제도주의가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결과성의 논리를 더 중시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3번 X, 4번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제약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공유주의, 비극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건 3번입니다. 자, 2015년 지방직 9급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경로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신제도 이론은 역사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다 이론적인 배경을 달리하죠. 이러한 다양한 것들로 구분이 되고요.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 차이,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들을 설명을 했고요.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제일 큰 차이점. 제도를 동태적인 것으로 보느냐, 정태적인 것으로 보느냐. 구제도주의는 정태적인 것으로 보고요. 신제도주의는 동태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거는 신제도주의에서도 역사학적 신제도주의가 주로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선지는 앞에 뒤에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보시면 정답 4번인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신제도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이런 주제별 특강들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하나 잘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려우시면 기본 개념 수업을 다시 발췌해서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건 짤막한 복습용 영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